자연치유를 하는데 정말 최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 체온에 대한 문제. 과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체온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데 과연 이 체온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체온을 과연 정상 체온을 가지고 또 때로는 그 상 온도를 좀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인데요. 체온이 무엇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체온이 건강을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악수를 할 때 손이 찬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는 뭐 거의 따뜻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의 악수를 하면은 저보다 따뜻한 분들이나 비슷한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대부분 찬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간혹 이제 뜨끈뜨끈한 분들 보세요. 그분은 제가 차갑게 느껴지겠죠. 네. 근데 우리의 체온 그리고 여러분들 손발, 종아리 이런 데가 한번 만져보시면 찬지 아니면은 차지 않은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너무 차다. 차 할 정도로 그 정도 아니겠지만 차갑다 할 정도면 좀 너무 심각하고요. 종아리는 뜨끈뜨끈하지는 않아도 약간 미지근하거나 약간 사늘한 건 괜찮지만 차갑다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 복부, 배가 찬 분들 있으세요? 배가 차세요? 네, 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거나 혹은 또 한겨울에 뭐 찬물을 좀만 만지면 이 찬 기운이 거의 뭐 1시간, 2시간 동안 안 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렇죠? 그런 분들은 순환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열 기관들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건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암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시죠? 거의 대부분 약을 먹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에서 약을 먹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은 안 먹는데 환자만 먹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멀쩡한데 가서 항암 치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멀쩡한데 당뇨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멀쩡한데 고혈압약? 안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건강한 사람도 해야 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해야 되고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먹고 너는 건강하니까 고기 먹어라?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방법이 이 자연치유고 식생활의 이런 개선들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해야 된다. 건강한 사람은 병 안 걸리는 방법,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그럼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인정하세요? 아니면 여러분하고 뭐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냥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자, 똑같은 식이요법을 하는데 때로는 이 사람은 치료돼서 나았고 이 사람은 치료 안 돼서 죽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음의 차이도 있고 스트레스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조절했는데도 스트레스 조절했는데 왜 나는 잘 안 낫지 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이 체온을 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충분히 정상 온도가 되는 분들이 훨씬 빨리 나와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체온이 올라가죠.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정상적인 입장에서 체온은 건강을 좌우하고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이 없을 때 냉증과 암이 있을 때 냉증은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암이 있는 분들 손발이 차거나 냉증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냉수 마찰이라도 하셔야 돼요. 냉수 찌트진 않아도 수건을 짜가지고 문지르시면 돼요.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열이 막 올라옵니다. 핑크빛이 돌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상태를 가지고 오래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혈액 깨끗해도 죽는 사람 있어요. 혈액이 깨끗한 게 다가 아닙니다. 혈액이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강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열은 여러분들이 손발이 따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체온이 따뜻하다는 거고 그 말은 혈액이 따뜻하다는 거고 또 그 말은요. 백혈구가 많다는 겁니다. 혈액이 따뜻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백혈구 수가 훨씬 많아요.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 관리, 혈액이 아니죠. 체온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온 1도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체온 1도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암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35도만 내려가면 암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온도가 되어버립니다. 35도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빠르게 암이 와버려요. 그래서 체온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입는 의복이라든지 자기 몸 관리 잘 못해서 뭐 기형아를 낳기도 하고 불임을 갖기도 하고 암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저체온증에서 해방되는 순간 여러분들 질병이 굉장히 빠르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나아야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건강해져야 질병이 나을까요? 뭐가 답인 것 같아요? 뭐가 답인 것 같아요? 헷갈려요? 우리 신여사님 뭐가 답인 것 같아요? 건강해져야 암이 나을까요? 암이 나아야 건강해질까요? 지금 그거 우리 소망이죠? 네. 꼭 암이 나아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하다는 말은 잠 잘 자고 운동 잘하고 컨디션 좋고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삶을 그대로 가져가면 암이 낫는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자, 내 몸의 정상 온도 혹시 아세요? 네, 36.5도에서 37도가 정상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암이 있는 분들이 체온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성보다 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는요 잠잘 때가 활동할 때보다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때는 이 교감신경의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낮은 체온을요 낮은 체온을 갖게 되면 보통 이 면역력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상처도 잘 치료가 안 되고 순환도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면 잘 머리가 아프거나 또 막 어지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을 잘 올리는 거, 그리고 내 체온이 지금 정상이가 아닌가 꼭 체온계로만 잴 필요도 없습니다. 손발이 따뜻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몸이 가볍다, 체온이 떨어져 있을 때가 가벼울까요? 올라가 있을 때 가벼울까요? 확실해요? 그럼 열이 많이 나면 몸이 가벼워지나요? 뭐 답은 맞습니다. 참새가, 하늘에 나는 참새가 몇 도의 체온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몇 도인지 아세요? 뭐 또 엉뚱하게 60도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 고기 돼버립니다. 몇 도인지 아세요? 12도. 아, 참새 온도 12도. 우리 냉풍욕장의 온도인데. 냉풍욕장 12도, 13도인데. 그건 아니고요. 41도예요. 41도를 가진 이 참새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박쥐는 평상시 가만히 있을 땐 체온이 37, 8도였다가 날 때 체온이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새들을 보면, 나는 새들은, 닭은 날지 못하죠. 체온이 그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새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체온이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신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41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몸에는. 하지만 체온이 낮아지면 몸이 무거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혈액이 점점점 통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갈 때나 보면은 팔이 무겁게 탁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체온을 갖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데, 이 건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해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상황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실천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마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막 닭이 막 이렇게 다니다가 개가 쫓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쫓기며 다니다가 개가 이제 도망가 버리면 어디로 가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그래서 무슨 그렇죠. 좀 심한 말인데 이 말은 좀 뭐라 했죠. 닭 세 글자. 네, 여기서 말하기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자연치유를 하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실컷 여기서 한 2달 동안 배우고 전화가 옵니다. 과일과 채소를 왜 섞어 먹으면 안 되죠? 물은 식사와 함께 뭐 먹으면 어디가 안 좋았었죠? 일단 이렇게 그때 말씀하세요. 물론
닥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스스로 서야 되니까 그렇겠죠. 뭐 그런 분도 있고, 여기를 너무 믿어주시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주는 분도 있어요.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내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뭐 하자? 이해하고, 또 아까 뭐라 했어요? 이해하고 생각하고 실천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받으신 책을요, 여기서 다 읽으시면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그 사상과 정보를 여기 다 쏟아 부었어요. 물론 뭐 이제 각종 질병, 천연치료 뭐 이런 부분은 다 못 넣었지만 우리 기본 있죠. 기본 여기서 하는 모든 원리를 다 넣었기 때문에 영양, 산소, 물, 공기, 햇빛 다 여기에 넣어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넣습니다. 제가 교정을 보면서까지도 거기에 고치고 넣었기 때문에 최신판이에요. 최신판.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무엇인가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나도 나을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서 그것이 자꾸 생각이 되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도 내가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막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일반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 왜 허브를 발라야 되지? 뭐 그런 것들, 왜 올리브유를 마셔야 되지? 네, 앞으로 아주 좋은 올리브가 이제 곧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올리브를 먹을 때도 뭐 똑같은 올리브가 아닙니다. 똑같은 숯이 아니고 똑같은 현미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현미밥은 다 손으로 제가 풀을 뽑은 현미밥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사는 생애와 그냥 하루를 사는 생애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체온이 자주 떨어지거나 이제 평상시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몇 개월 안에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 이제 4년 전에 완전 냉증인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손이 얼음장 같아요. 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셔야 되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도와드릴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바로 그 뒤에서 대화를 했어요. 거기서 데크에서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믿은 것 같아요. 진짜 확실하게 믿고 실천을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실천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냉수 마찰과 냉수욕이었는데, 냉수욕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냉수 마찰을 처음부터 힘드니까. 그리고 고혈압이나 여러분들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갑자기 찬물 끼얹으면 큰일 나요. 반드시 손, 발, 심장 뿌리고 머리 그냥 천천히 이제 이렇게 해나가셔야지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수 마찰이 좋아요. 수건을 짜가지고 이렇게 풍욕하는 것처럼 방에서 대야에다 떠다 놓고 뭐 남 안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 닫아 놓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분이 냉수 마찰을 하고, 그리고 은행 좀 드시고, 또 밀로 만들어진 크래커 같은 거, 밀이 열이 많이 있는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의 성질도 있어요. 곡식은 대부분 산성으로 되어 있지만 곡식의 성분 중에 열을 올리는 성분이 있고 열을 내리는 성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메밀이라든지 이런 건 보리는 열을 내리고, 옛날 분이 더 잘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열을 올린 식품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밀이에요. 밀 견과류 다 올리지만 그러다가 견과류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은행을 주신 거예요. 은행을 줘서 옛날에 시집가는 아가씨인가요? 뭐라 하죠? 시집가는 여자들이 그 가마에 타가지고 소변 때문에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미리 먹고 은행을 넣어줘서 은행을 먹으면서 가면 소변이 안 나온다. 그 말은 뭐냐면 체온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있는 옛날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정말 옛날의 문화들을 이렇게 저는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듣고 그 문화들의 어른들의 들었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면은 다 점검을 해봅니다. 아, 왜 그랬을까? 근데 은행을 던져줬는데 그 은행을 먹고 소변 안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소변을 볼 때는 긴장할 때 보고, 그렇죠? 긴장하면 이 방광이 이제 긴장하면 소변줄 이제 샘이 이렇게 열리면서 보고, 또 한 가지는 체온이 떨어지면 봅니다. 아이들이 저도 어제 우리 시온이랑 아이들 텐트에서 잤어요. 텐트에 잤는데 우리 시온이가 자면서 와 행복하다. 6살 먹은 아이가 오늘 또 잔대요. 그 텐트가 이제 우리가 정수기를 놓고 이제 사은품으로 받은 한 5만 원짜리 같아요. 원터치. 근데 그 텐트에 자는데 집 놔두고 그 텐트가 더 좋다는 거. 오늘도
누가 텐트 잘래 하니까 둘 다 손들고 이제 오늘 잔대요. 근데 어제 저희 아이들은 오줌을 잘 싸요. 근데 이제 기저귀를 그래서 낮은 앉아도 저녁에 차고 자는데 시온이가 어제는 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 기저귀를 차고 자. 시온이는 제가 채주고. 근데 잠을 자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사방을 달고 자니까 저도 춥고 애들도 춥고 이불도 안 덮고 자니까 막 쪼그리고 자다가 오줌을 이만큼 싼 거예요. 따뜻하게 하면 오줌 잘 안 쓰거든요. 오줌 이만큼 싸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둘 한번 싹 갈아주고 또 싸고. 근데 일반적으로 방에 자거나 따뜻하게 자면 거의 오줌 안 싸거든요. 안 쌀 때도 많고 이제 한 열흘 며칠에 한 번씩 오줌 쌀 때 갑자기 얘들이 오줌 안 싸가지고 야, 오늘은 풀르고 잘까 하면 마침 그날 또 오줌을 다 싸버려요.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부터 다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채우고 자는데 이 온도가 떨어지면 특히 밤에 소변이 어떻게 돼요? 나오죠. 나오면서 내 몸에 열을 만들기 위해서 체온을 올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요. 그래서 그 은행을 주신 이유가 아마 이런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행을 여러분 잘 섭취하세요. 은행 요즘에 정말 쌉니다. 옛날에는 은행나무 한두 그루 있으면 대학 가르칠 정도 비싼 게 은행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가로수가 다 은행나무고 골칫거리는 은행인데 이거를 약으로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 소변과 체온을 조절하는 약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래커 있죠. 볶음식이나 크래커. 이 크래커를 밀로 만들어진 크래커들은 씹어 먹으면 열이 팍 나버려요. 그 체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크래커를 많이 먹어봤는데 먹고 10분, 15분, 20분 지나면 열이 팍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 치료하면은 무조건 뭐 열기구를 사야 되나 수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해왔지만 사실은 열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음식입니다. 운동과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음식의 질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체온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따가 더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발효 음식이 안 좋은지, 왜 그런 것들 식초나 이런 게 안 좋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체온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써봤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 들은 내용을 이제 글로 또 블로그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건강 원리 중에서 이 체온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에 체온에 대한 책들은 진짜 많아요. 많지만 이 체온을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 또 엘렌 G 화이트 예언의 신과 이렇게 딱 맞춰져 가지고 이 음식으로 맞추는 거의 체온 건강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오타는 좀 있을 거예요. 급하게 쓰느라고. 하지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강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더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몸에는 탄수화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요즘에 우리 골든벨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우리도 이거 골든벨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치는 분 프로폴리스 분말 드릴까? 어쨌든 골든벨 올 연말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수수께끼를 문제를 어떻게 내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포도당을 저장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포도당을 만드는 곳은 어디죠? 소장이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우리가 섭취는 하지만 그것을 영양으로 만드는 곳이 소장인데 그것을 저장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간 말고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죠? 근육이 있어요. 근육. 그래서 췌장과 근육인데요. 죄송합니다. 간과 근육인데 근육에서 소진되면 간에서 또 빼오고 간이 부족하면 근육에서 땡겨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근육이 많은 사람이 체온이 잘 조절될까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 조절이 잘 될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은 이 근육이 완전히 이렇게 생기는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 다 문제는 수면 단축이요. 진짜 근육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수면이 단축됩니다. 그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스트레스 받아요. 적당한 근육, 그냥 실장님이나 저 정도 충분합니다. 여성분들도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좀 탄탄한 이렇게 몸 있죠. 탄탄한 몸들 이 정도면은 그냥 충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드 육체 및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근육은 아주 말랑말랑한 그 팔이나 이런 게 아니고 좀 당당할 정도로. 그래서 운동하면 허벅지가 좀 단단해지죠. 느끼세요? 그리고 복부가 단단해지죠.
그런 게 다 열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근육량이 저하돼요. 아프면 흔히 사람들이 야, 활동하지 마 이런 말 많이 하죠. 아프면 나대지 마, 하지 마,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프면 막 과잉 보호를 하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프면 막 보호를 해줍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활동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다 보호해줘요. 그러다 보면 근육량이 저하되면서 체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이 안 낫죠. 그래서 절대 원칙 중에 하나예요. 아픈 분들 운동, 노작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노작을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작년에 5번까지 했어요. 뭐 6번까지 하다가 이제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 한 번은 우리 주일날도 안 된다 막 해가지고 안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운동, 노작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 노작 충분히 하셔야 되고 올해는 2번을 하는데 그 2번 노작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고 노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활동할 수 있는 활동들은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령 가벼운 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런 운동들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걷는 운동만 하지 마시고 활동할 수 있는 거 피아노도 운동이에요. 피아노 네, 여러 가지를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정말 안 좋은 거는 다 아시죠? 스트레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이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 100번 말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 끝나면 또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강의 하는 중에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강의하는 중에 지금 생각이 갑자기 막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 남편이 그 시간까지 안 오나? 뭐 이렇게 퇴소할 때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분명히 이제 퇴소하는데 본인이 12시에 간다 했거든요. 밥 먹고 바로 간다 했는데 남편이 이제 늦게 왔어요. 화가 팍 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막 택시타고 한다고. 네. 근데 남편은 아마 참 밀려서 못 왔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이 대천 여름철에는 그 자동차 유리 가게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맨날 저녁에 싸우고 유리창 깨트리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가 깨트리고 올라가고 또 여자가 깨트리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집 하는 사람이 참 잘 먹고 살았었대요. 제가 유리를 한번 가러 가보니까. 근데 유리집이 이제 그걸 보고 또 하나 생겨가지고 나눠 먹어서 이제 소용없다 이제 이런 말 하는데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이건 이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있는 곳이 시상하부예요. 이 뇌의 시상하부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체온을 조절하는데 금방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팍 받으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손발은 차가워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혈관이 좁아지겠죠. 혈압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죠. 혈압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목 잡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보이지 않는 무엇이 죽는다? 백혈구가 죽습니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또 여러분들 열기구 치료를 하면 백혈구가 죽어요. 그렇게만 죽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도 백혈구가 죽기 시작해요.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죽는데 이 과립구의 성질이 있어요. 얘는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습니다. 스컹크가 막 열받으면 뭐를 만들어내요? 냄새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백혈과 과립구가 죽을 때는요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후 하고 한숨 팍 쉬잖아요. 그 한숨이 뭐냐면 호흡을 조절하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 대량으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내 몸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산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혈액을 현미경 검사하면 막 점점점 있는 혈액을 가진 분이 한 10명 중에 한두 분 계시고 아토피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을 과민하게 쓰는 분들은 혈액에 굉장히 이렇게 점점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액이 산화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체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산성화 몸이 되고 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긴장하면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침 분비가 마르죠. 그래서 목이 마르고 이렇게 소변을 감지하는 신경이 과민해져서
이제 방광에서 소변이 쫙 내보내지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통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끼치고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 뒤쪽에 음식에 대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율신경에 대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자율신경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을 관장하는 신경들이 있어요.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원치 않든 원하든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또 휴식을 취하면 부교감신경이 이제 우세해지면서 몸의 체온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 뭐 여러분들의 어떤 수면, 모든 것을 관장을 해요. 그런데 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가 더 중요하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면인데, 요즘 혹시 이 팔굽혀펴기를 하면 어디가 좋아진다 그래요? 이 운동을 하면 흉선이 자극을 받아서 면역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하죠. 여성분들도 팔굽혀펴기,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살살, 심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살살 하시면은 흉선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이 생기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을 잘 취하게 되면 이 흉선이 활성화되면서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다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에 반드시 잠을 주무셔야 되고요. 한국 사회는 점점 수면 시간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도 저체온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을 때 좋은 기관이 있고,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을 때 좋은 기관이 있어요. 이거 하나쯤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을 때 좋은 장기, 크게만 두 군데. 조금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심장, 어디가 있을까요? 또요, 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 이 몸이 긴장이 되고 막 흥분이 되면서 이 폐나 심장이 강해져요. 자,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받으면 좋은 곳, 위장, 소장, 소화기관들. 소화기관들은 부교감 신경에 자극을 받을 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역으로 쉼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힘써, 그냥 일하라고 안 했죠.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어떻게 쉬라고요? 열심히 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쉬라했냐면, 너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 가축도 안식일에 하치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대로 쉬라는 거예요. 제대로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쉬어줘야 돼요. 여러분 충분한 쉼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그냥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는 사람이 훨씬 더 능률이 좋다. 이것이 생리학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이 낮은 경우에는 뭐 암도 걸릴 수 있고 풍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추운 바위에서 이렇게 자다 보면 뭐가 돌아간다 그래요? 입이 돌아가죠. 네. 그냥 있는 말 아니에요. 실체예요. 그래서 그런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 말들을 잘 새겨보세요. 건강 원리가 얼마나 비슷한 것이 많은지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온이 낮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불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도요, 8쌍 중에 1쌍이 다 불임을 한다. 기형아, 불임, 그리고 또 이제 유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중국에서 선교한다고 3년 동안 전기장판만 키고 살았을 거예요. 띠엔이라고 하나요? 그 중국어로 띠엔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 전기장판, 그것도 제가 가보니까 그냥 낱장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거를 키고 막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하고, 거의 그 당시 청년들이 컴퓨터 엄청 많이 했으니까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자면 전기장판 하다 보니까 몸이 엄청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결합돼서 유산도 했지만 지금 뭐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도 옛날보다. 자, 체온이 낮다는 거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음식의 소화, 면역, 영양소, 신진대사, 신경세포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나중에는.
드디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음식물과 체온이라는 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거의 자극적이고, 그리고 또 열이 많이 나고, 흥분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매운 고추가 아닌 더 매운 고추, 그리고 또 부추, 후추, 겨자, 막 이런 거, 피클, 그리고 더 막 식초, 여러 종류의 식초들, 그리고 고기, 이런 것들 먹게 되면은 커피나 이런 것들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보다 우리나라 사용하는 육식의 소비량, 그때 40몇 킬로 하셨죠? 그리고 또 커피의 소비량, 설탕의 소비량,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은 설탕을 1년에 뭐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80kg인가요? 1년에 1인당 70kg, 60kg 막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킬로를 사용해요. 1인당. 특히 여러분들이 드신 탕수육 있죠? 엄청난 설탕이, 그냥 설탕을 많이 붓습니다. 제 옛날에 아는 지인들이 중화요리를 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설탕을 그냥 아예 쏟아 부어요. 그리고 머핀, 우리가 먹는 제과점 빵들 있죠? 거기 보면 50%가 30%, 40% 설탕, 30% 뭐 기름, 뭐 20, 30% 밀, 뭐 이래요. 계란막.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탕 드세요 안 드세요? 난 설탕 안 먹는데요. 대부분 저는 설탕 별로 안 먹습니다. 요리할 때 본인이 넣지 않는 것만 생각하죠. 과자부터 사 먹는 모든 음식이 설탕 덩어리인데, 그런 음식들을 먹으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산성화되고 무엇이 부족하게 돼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몸이 저체온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선 열이 나는 식품, 열이 내리는 식품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이나 메론, 참외, 이 오이과 넝쿨 식물들은 대부분 몸을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더울 때를 외에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겨울에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그런 수박들을 많이 먹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뭐 장에 설사를 많이 하거나 배가 차가운 분들은 한여름에도 수박을 안 먹는 게 원칙이에요. 참외도 안 먹어야 되고 메론, 오이 이런 거 안 먹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소량이나 뭐 하는 분들은 조금만 드시는 거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많은 식품 중에 하나가 보통 인삼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삼은 잘못 먹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있고요. 네, 열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꿀이 있어요. 꿀도 열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꿀도 잘 활용하면 충분한 보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꿀도 동의보감에 보면 약으로 분류됩니다. 보약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서 열을 만드는 보일러가 한 대쯤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보일러가 있어야 되겠죠. 그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열을 만들어내는 곳. 장. 예? 잠이요? 장. 네. 복부입니다. 장도 될 수 있고 소화기관 복부인데, 시상하부는 열을, 체온을 감지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뭐라고 하죠? 감지하는 곳을?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장은 순환 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근육은 보일러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화 복부는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말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많이 걸어도 복부가 어떻게 돼요? 튼튼해지겠죠. 많이 걸으면 씩씩하게, 그냥 뭐 천천히 이렇게 걷는 거 말고 씩씩하게 군인처럼 걸으면 이 복부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어떤 분 막 왕자도 생겨요. 많이 걸으면 단단해집니다. 저도 옛날에 왕자 있었는데 지금 싹 없어졌어요. 진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복부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달리기, 운동하는 거 참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식사법을 성경에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정답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채소가 좋다, 과일이 좋다, 곡식 좋다, 이렇게 쭉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돌아가면 거기 다 답이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9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어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 성경은 모두 다 히브리어와 몇 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통신학교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중에서 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씨 맺는 채소라는 단어를 가서 이제 보면요,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제라라는 말은 뭐냐면 곡식, 후손, 이렇게 씨앗 이런 걸 상징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채소였는데 알고 보니까 곡식이었더라고요. 곡식과 과일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나 또 뭐 코끼리나 모든 짐승들은요, 제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세브라고 하는 채소를 주셨어요. 똑같은 단어인 채소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딱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한국어로는 똑같은 채소예요. 근데 원어상에는 채소가 한쪽에는 제라, 한쪽은 에세브예요. 에세브는 잎사귀, 풀, 뭐 이런 거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이렇게 자세히 읽다가 3장을 넘어와서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또 채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했어요. 그 채소는 에세브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겸한 채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고 가장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채소가 아니라 곡식과 과일입니다. 곡식 과일인데 범죄하자 하나님이 수명을 점점점 이제 단축시킬 계획도 있고 그러면서 채소, 고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주신 것보다. 근데 이 채소는 뭐 건강식품이기는 하지만 완전 식품은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식품은 인간에게 뭐라고요? 곡식입니다. 코끼리는요? 풀이겠죠? 뭐 기린도 풀이겠죠? 저 사람 풀이 아니에요. 여러분 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염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곡식만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도 잘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채소만 먹고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왜 채소가 건강하다는 이 분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육식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채소를 바꿔버리니까 왕창 먹어보니까 몸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채소를 많이 먹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육식을 끊어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채소를 계속 날채소고 뭐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 변을 보면 썩은 냄새가 나요. 실제로 강원도를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무밭, 배추밭 지나가면요, 싸는데 썩으면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요. 과일은 덜 나지만 무나 배추는요, 진짜 이 냄새는 시궁창 냄새도 더해요. 막 그거 손 다잖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원도를 다녔으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이제 배추 다 뜯어가면 나머지 배추 서리가 아니고 이제 찌꺼기 뜯어다 먹고 감자도 캐 먹고 무도 이제 장사꾼들이 가지가 남은 것들 그런 거 먹었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다가 그 썩은 배추 잎사귀에 딱 닿으면요, 이 냄새 얼마나 썩은 똥 묻은 것만큼 거의 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먹는 이 질소화된 야채가 썩어버리면 그런 장의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곡식은요, 그렇게까지 냄새 안 나거든요. 그리고 곡식은 썩는 것보다 썩기 전에 발효를 먼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요, 곡식과 채소는. 그래서 채소는 여러분들이 섬유질 섭취, 파이토케미컬의 섭취, 그 다음에 어떤 항산화 물질의 섭취를 위해서는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채소 섭취가 곡식보다 많아서는 안 되는 게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에 이 장이 7m밖에 안 되는데 20m 넘는 막 짐승하고 비교를 하면서 야, 채소 먹으니까 우리도 채식동물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동물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곡식보다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처음에 뭐 맛있고 막 담백하고 막 고소하고 좋은데 먹기 편하고 안 씹어도 좋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밸런스 잃어버려요. 그런데 채소를 많이 먹던 분들이 곡식을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처음에 변비 문제 시달려요. 변비 문제. 숯이 아무리 좋아도 이 숯을 많이 먹으면서 물을 안 마시면 변비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생채소를 많이 먹다가 이제 곡식을 갈아타면은 변비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채소를 많이 먹어서 이제 장이 너무 나빠집니다. 오래 가면 반드시 나빠져요.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장이 나중에는 굉장히 나빠지는데 그 토착 미생물처럼 우리 장 미생물들이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곡식으로 갈아타면 변 냄새가 향긋해집니다. 향긋해질 것까지는 아니지만 변 냄새가 구수해져요. 네. 야채변보다 곡식변이 훨씬 낫습니다. 그때는 이제 됐는데 처음에는 이 섬유질화된 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가 이제 곡식을 갈아타면요, 변비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명령 반응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우리 몸은 우리 몸 스스로 조절하는 법칙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맞춰서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소가 암을 유발시킬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제가 2년 전인가 2년 전에 3년 전에 글을 쭉 써서 카페에다 올렸었어요. 그걸 보고 많은 질문이 왔었습니다. 채소가 암을 유발시킬 수 있을까? 채소와 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채소를 먹어서 암이 걸릴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기를 먹을 때의 암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자가 뭐냐면 단백질도 기고 가스도 기지만 거기에 질소 성분이에요. 이 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지산염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죠? 아지산염으로 바뀌었을 때 발암물질 1급이 막 생겨버립니다. 근데 그 똑같은 발암물질이 육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서 우리 소화되지 않은 이 채소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야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생야채는 우리가 익힌 음식을 먹으면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거, 그 정도만 충분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질산염의 이 채소는 특별히 비료로 키운 거, 그렇죠? 그 저기 여천에 가면 그 화학 비료들 거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비료들이 그 식물을 키우다 보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질소로 만들어진, 그리고 또 유기질 퇴비가 아닌 그냥 생똥이라든지 질소가 많은 똥으로 또 야채를 키우거나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혹시 텃밭을 키우거나 하면은 개 똥이나 이런 거 넣어서 키우지 마세요. 질소 때문에. 우리 하치가 주변에 제가 언제 한번 봤냐면 그 오줌을 이렇게 잔디밭에 쌌는데 조금 묻은 데는 잎사귀 파래지고 많이 묻은 데는 노래지더라고요. 야, 이게 질소가 이렇게 안 좋구나. 그렇죠? 개 소변의 독이. 그러니까 그런 독소들이 채소들이 이제 먹고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섭취하게 되면 그대로 그 질소가 섭취돼요. 그래서 채소만큼은 잘 길러서 드셔야 됩니다. 잘 길러서 퇴비도 유기질로 만든 퇴비들, 우리 포장으로 된 거 있죠? 충분히 뜨고 그런 활성화된 퇴비를 써야지 그냥 똥 갖다 이렇게 거쳐가지고 잎사귀는 좋죠. 상추 얼마나 맛있고 탐스럽습니까? 그렇죠? 보기 좋지만 보기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안 좋다는 사실 꼭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를 곡식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과 영양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은 좋죠.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고 변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묽어지고 냄새가 나는 이런 공통적 특징이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변은 제가 언제나 말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황금빛이 좋은데 안 되는 분들 너무 염려는 하지 마세요. 네, 될 수 있으면 황금빛 변이 좋고, 그 다음에 진짜 최상의 변은 휴지로 닦았을 때 안 묻어야 돼요. 휴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변이 돼야 돼요. 네, 그 정도. 그 변 보신 분 있어요 혹시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요? 그렇게 본 적 있어요? 그런 변? 네, 우리 시연이는 거의 그렇게 봐요. 시연이. 저도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네, 가끔 그런 변을 보면 너무 상쾌합니다. 정말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변이 휴지에. 근데 휴지에 한 절반 정도 건강하기 시간에 똥 이야기 좀 그런데 똥 이야기 참 중요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의 똥을 맛을 봐서 임금님의 건강을 관찰했으니까 똥 이야기 해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똥의 상태는 무엇의 상태다? 네, 좀 그런 거예요. 변의 상태라고 할까요? 네, 변의 상태는 건강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냄새 절대 안 나야 돼요. 냄새 나면 양이 많든 배합에 문제가 있든 속이 불편하면 채소와 과일을 같이 먹으면 반드시 속이 불편합니다.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나중에 가스가 생기고 변에 냄새가 나고 방귀가 나옵니다. 근데 방귀를 껴도 냄새가 거의 안 나는 방귀들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방귀를 꼈을 때 지독한 냄새 나는 건 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장을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발효실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화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끝에는 좀 좋게 남겨야 되겠죠. 정화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 장이 정화조가, 내 장이 내 정화조가 아니면 아까 말했어요 발효실일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시경 안 봐도 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화장실 가면 답이 다 나옵니다. 결과가 나와요. 내가 음식을 잘 먹었는지, 내 장의 상태가 똥통인지, 정화조인지 아니면 발효실인지. 발효실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너스예요. 음식을 발효시켜서 좋은 영양도 만들고 찌꺼기로 보내기도 하지만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쌓아놓은 두엄에 이미 발효된 퇴비를 쌓아놓으면 열이 안 나지만
생똥을 싸놓잖아요. 열이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손을 넣어보면 제가 장갑을 끼고 손 쭉 넣어보면 뜨거울 정도 빼죠. 뜨끈뜨끈합니다. 진짜 막 한겨울에도요 열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한번 발효된 거는 더 이상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발효식품들은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식초, 된장, 간장, 고추장, 새우젓 모두 다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춧가루 많이 먹어서 열받아도 이미 몸은 냉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위로만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곡식이나 견과나 여러분들이 누룽지 이런 거를 콕콕 씹어가지고 크래커 같은 거 콕콕 씹어서 잘 섭취하게 되면 여기서 화닥화닥 하는 열이 쫙 올라옵니다. 열이 올라와요.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가 이렇게 좀 받침이 되면은 크래커를 좀 연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해 드시면 돼요. 밀을 크래커를 집에서 해 드실 때 묽게 하면 안 됩니다. 질게 하면 안 되고 되게 반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반죽해서 밀은 거치게 빻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요. 우리 요즘 분쇄기들은 다 곱게 빻아지잖아요. 거친 밀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소염을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그것도 이제 찾아보고도 있는데 그 거친 밀을 가지고 먹을 때 최고 좋은데 요즘 문화가 발달하면서 고운 밀, 강력분. 하지만 어쨌든 통밀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통밀을 잘 개가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아주 되게 반죽을 해서 손에 붙지 않을 정도 아주 되게 반죽해서 그것을 후라이팬에 눌려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으면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빵을 무슨 빵이라는 줄 아세요? 이 빵을 무슨 빵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생명의 지팡이래요. 멋있죠? 그래서 옛날에 동생이 7, 8년 전에 아주 통밀빵을 100% 통밀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이름을 생명의 지팡이로 써놨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어 우리가 그때 판매도 좀 했었습니다. 생명의 지팡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생명의 지팡이. 그러니까 그런 빵이나 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을 수만 있다면 최상의 식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까먹을 때마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음식을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산속에 들어가서요. 네. 프라이팬하고 밀가루만 가져가가지고 네. 기름 없이 네. 그것만 구워가지고 암환자가 네. 그 앉은 살에 네, 있었나요? 예,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거의 장수마을의 특징을 보면은 그거를 짜파티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저도 어떤 한우분 때문에 알았어요. 어제도 그 짜파티 이야기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곳은 크래커라고 하고 어떤 곳은 롤빵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 전병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터키나 이쪽 가면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거 무슨 떡이라고 그런 거 이제 장수식품의 특징이고요. 그거 먹는 게 사실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창세기 쭉 내려다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 성소 의식을 드릴 때 누룩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진설했어요. 몇 개를 진설했냐면 성소 안에다가 6개씩 12개를 진설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먹고 또 새로운 누룩 없는 진설했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했을 때 누룩 없는 그 빵을 가지고 빵인지만 이제 떡이기도 하고 누룩 없는 그 크래커를 가지고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걸 드셨고요. 성경에 그 역사 보면 그게 다 들어있고 그 역사의 사람들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건강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르데나나 오키나와나 아니면 또 세계 각처에서 그것을 만들어 먹는 혼자마 이런 데서 만들어 먹는 곳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류의 기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온 음식들이에요. 즉 발효식품을 금하고 곡식 위주의 식사와 배합법을 잘 배우고 충분한 소화 효소 섭취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몸은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손발 차오면 관심을 많이 쏟아주세요. 내 몸에게 관심을 쏟아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또 이야기가 쭉 있지만 이거 다 하려면 1시간 더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하셔도 성공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올바른 체온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